한 부문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일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국제문화국 2021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국제문화국 2021년도 세출 예산은 923억 1,427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73%인 676억 2,75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인 172억 9,276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효리 8건에 21억 7,533만 원, 사고율이 12건에 24억 1,920만 원, 계속비율은 7건에 126억 9,8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인 73억 9,3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조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예산 현액 56억 5,804만 원 중에서 95%인 53억 6,181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월 사업은 한 건으로 24조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무 관리비입니다. 당초 사료관리 시스템의 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시스템 개발 절차 복잡함에 2021년 10월 28일 역사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이 조달 등록되어서 구입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업 변경 추진함에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착수 지연되어 4,386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금년 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국토비 보조 사업인 한미 친선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 보조금으로 젊은 문화의 거리 등 2개 사업비 3억 6천만 원 중에서 3억 5,072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 등 7개 사업이 6억 9천만 원 중에서 5억 9,204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7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조 우호도 협력 사업비 9천만 원은 당초 사업 대상지인 베트남의 딴키시가 현지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종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연액 401억 2,768만 원 중에서 59%인 235억 8,897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계속 비율은 평화예술 전당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104억 9천만 원, 명시율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9천만 원, 사고율은 팽성호 객사 주변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연액의 11%인 45억 9,166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집행잔액 30% 이상인 주요 사업은 36쪽의 생생문화재 사업 1억 6,500만 원, 46쪽 평택예술제 1억 2천만 원 등 9개 사업이며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계획의 취소입니다. 다음은 2월 사업입니다. 37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서 설계 공모 유찰에 따른 설계자 선정 지형 등으로 8억 6천만 원을 계속 비율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46조 평화예술전당 건립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96억 3천만 원을 이용을 하였고 시공사 공고 진행 시 원자 자격 상승으로 3회 반복 유찰이 되어 착공 시기가 지연이 되었으나 총 4번의 재공고를 거쳐 금년 3월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10월 중 터파기 등을 우선 시공할 예정입니다. 51조 팽성호 객사 주변 정비 사업은 공사 미완료에 따라 3억 2천만 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으나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7조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1억 6,948만 원 중에서 78%인 55억
814만 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8조 팽성관광특구 지정사업의 연구용역비 중 팽성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준공 미도래 사유로 3,32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2022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9조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사업의 연구용역비 중에서 중요 자료 목록화의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해 1,84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2022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희망평택 및 축제사업의 시설비로 평택구 관광단지 등 7개소의 경관조명 및 포토전 설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370만 원을 집행을 했으나 21년도 연말연시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 사업 준공일자 미도내로 1억 9,938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조 시도 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 공사에 대하여 9억 9,076만 원, 시도 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 공사에 대하여 2억 원을 노선 지정 절차 추진 기본 및 실설계 용역관 미도래로 계속비 2월 조차했습니다. 73조 광덕주기에서 대한사리 마을에 관 도로개설 공사는 21년 5월 18일 공사가 준공이 되어 5억 78만 원을 집행을 완료했으며 구기지 보상을 위해 379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0조 평택 두드림 축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는 취소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행사 운영 용역 인건비 지급으로 5,2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73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중에서 보수교육 강사비 행사 실비 지원금 298만 원, 해설사 활동비 기타 보상금 1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해설사 활동 일수가 줄어들어 2,5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0억 2,172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6%인 277억 8,038만 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 15건에 13억 7,597만 원, 사고 이율은 4건에 14억 5,982만 원이며 계속 비율은 2건에 10억 2,050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연액의 7%인 23억 8,504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불용천한 사업들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조부터 78조까지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 및 초우 개선 수당 지급 등 6개 분야에서 총 1억 4,21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81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84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에서 총 2,23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6조 평택시민체육대보조금 4억 4,500만 원 중에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으나 9,223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 지역별 사업비 중에서 9,06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7조 평택시민 건강걷기 대회는 비대면 개최로 인한 사업비 축소로 6,97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 평택항 마라톤 대회 등 미개최 등 다수의 체육행사비를 추경에 삭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월 내역입니다. 91조 현덕축구장 조성에 11억 6,266만 원, 94조 배달이 생활민원책센터 건립 등 6천만 원, 총 5개 사업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92조 이충 KT불정 조성 1억 3,089만 원, 93조 홍올리 체육시설 조성 1억 7,988만 원 등 4개 사업을 사고 2월 조차했습니다. 90조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7억 2,710만 원, 97조 안중내포충 확장공사비 2억 9,340만 원은 계속비로 2월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조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3억 3,734만 원 중에서 99.6%인 53억 1,82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1,909만 원입니다. 641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319억 3천만 원으로 246억 7천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55억 6천만 원은 계속비 2월, 15억 2천만 원은 명시 2월 조차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수건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3,497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5,036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신장동 등 5개 노선 도로학 보장공사에 61억 9,551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25억 6,24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 13억 3,167만 원 중에서 6억 4,481만 원은 방음시설 설치 사업 차음량 측정 용역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6억 8,851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42조 방음시설 설치 사업 민간 사업 자본사업 보조금 152억 1,246만 원 중에서 신장동, 송복동 지역 등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129억 4,533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22억 6,712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 탄약구 이전 등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 공사에 7억 2,083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영농활동 및 보상예비 지원으로 공정이 지체돼서 15억 2,916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희배 국장님, 2021년도에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평택시 국제문화국을 이끄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죠? 김영기 씨.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농악보존에 관련 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마 의원님들한테 다 이거 호소문이라고 보낸 것 같은데 다 의원님들 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됩니까? 그 농악보존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고요. 거기 저희가 이제 전승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비라든지 그 기타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작년 6월경에 그 단원들 간에 그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들 간에 이사와 신입 단원들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노동청에서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청에서 그 판정을 받기까지 그 농악보존회가 과연 직장의 성격이냐 아니면 순수 예술 단체로서 뭐 그 성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부딪힘이 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신입 단원이 이제 직장 내에 어떤 그 상급자에 속하는 이사한테 그런 괴롭힘을 당했는데 보존회 자체 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원의 주요 내용이시고요. 다만 그 농악보존회는 저희가 그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단 법인의 운영이나 단원들끼리 어떤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이제 전승지원금이나 기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후에도 계속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 결산검사장에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우리 뭐 시의 앞으로의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원 내용을 보니까 뭐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저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때 그 마스크 지원 그 종교 시설하고 우리 예술인 103명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우리 예술인 평택시의 전체가 103분이신가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당시 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금을 대상을 저희가 이제 추출할 때는요. 그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그 예술활동 증명이 등재돼 계신 분들만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68명이 등재돼 계셨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한 200명 정도를 지원 대상을 목표로 삼고 1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누락되신 분이 없는 거죠? 누락되신 분이 없는 거죠? 다 지원을 받으시는 그 거죠? 지원 대상을 저희가 그 이제 뭐 주민등록이 돼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는 분하고 또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그 대상을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한 103명이 그 당시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뭐 항목별로 제가 다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지금 뭐 문화예술과의 총 예산이 401억 정도 되는 거고 지출이 한 120억. 그래서 그 2월액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위원님 그거는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2019년 1월 26일 날 평택시 최초 발생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인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필요 조건이거든요. 일단 평택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우리 예술인 예 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는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충족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전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그거를 놓고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100%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담보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차후에도 뭐 이런 그 일이 생기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한테 뭐 얘기 들으니까 왜 본인은 신청을 안 했냐, 뭐 지급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시민들이 계셔가지고 차후에는 그 문자로 그 대상자분들한테 이제 뭐 1회, 2회, 3회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나 전체 인원에서 몇 프로가 신청자가 나왔나 그걸 보시고 신청률이 좀 저조하면은 우편물이라도 좀 보내든지 아니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방침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대상자들 통보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현지 확인을 해서 대개 보면은 좀 폐업이라든지 뭐 휴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컴플레인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그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100% 다 홍보를 다 했고 다 지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 과장님. 작년 예산이 71억 7천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뭐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1월 1일자로 관광과장으로 왔는데요. 네네. 가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구상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제 관광 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 관광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관광은 이게 굴뚝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은 관광과 업무는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냥 진짜 그렇죠, 그냥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되는데 예, 예. 하려고 하면은 예산만 뒷받침해지면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그 홍콩에 가면 빨간 버스가 2층에 빨간 버스가 홍콩을 상징하듯이 내년에는 시티투어 버스를 그런 버스를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평택하면은 그런 버스를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평택 관광이 부족하지만 그런 인위적 관광으로 활성화시켜서 다른 분들이 평택에 와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지도자 배치 사업에 보면은 이월금이 좀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서 아니 구장님 과장님한테 지도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지도자님은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지도를 하시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돼서 저희가 현장에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결혼이 있어서 그걸 충원 안 한 상태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87쪽에 보면은 평택 시민 건강 걷기대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예. 이게 비대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 21년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 너무 악화돼서 새로운 체육 대회나 모든 행사들을 비대면으로 이제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걷기대회도 걷기대 비대면이 역시 가능한 다른 거예요? 시군에도 한두 개 이렇게 시작돼서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막 걷고 아닙니다. 그러는 그게 거. 아니라 개인 어플을 핸드폰에다 깔아서 네.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광 명소, 개인적으로 예, 명소를 몇보 걷나? 예, 5군데 정도 정해놓고 그게 이제 5만 보 이상 걸으면 이제 체육회에서 그 어플을 사진으로 후에 보내주면 제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행감 때 제가 정확히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88쪽에 보면은 장안동 저류지 족구장 개설공사 3,747만 5,06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류지에다 이런 시설이? 네, 저희가 이제 저류지라 하면은 이제 그 홍수 때 예, 예. 이제 물을 가두는 받아놓는 역할을 예.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비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 최근에는 뭐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놀이터도 한 데도 있고 네. 저희가 체육 시설 같은 거는 유천동에 보면은 농구장이나 뭐 이런 풋살장이나 또 일부는 또 이제 운동 경기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이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전 거기가 동삭동에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동삭동에 그 큰 아파트가 아이맘 하늘 센트럴자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류지에다가 족구장 시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 전화번호는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거기 이제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것 좀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은. 지금 그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체육시설은 이렇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합격자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를 공공에서 커버를 해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체육시설 설치할 때 보면은 토지 매입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이런 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류지 족구장 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저류지로 쓰여지지만 거의 뭐 건기 때는 그냥 빈 공터로 내모 있기 때문에 그 족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치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거의 현장 저희가 다 가봤어요. 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달라 그러면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저희가 공공에서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 네, 네. 현장을 보고 가능하다라면은 저희가 설치 100%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손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네. 뭐 어차피 그 의원에서 다 예산 뭐 우리 감사까지 다 받고 해온 예산이라 저희들이 뭐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만 있는데 우리 그 국제문화국 총 예산이 923억 1,427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출액이 뭐 670억 2,570 집행률 뭐 73.3%인데 이거 이제 2월액이 이제 포함이 안 된 예. 금액이고요. 글쎄. 2월액까지 하면은 저희가 이게 이제 그 21년도에 923억 중에서 전체 739억 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그 2월액이 포함된 거죠. 이제 2월액이 포함돼서 이제 73억 9천만 원이 2월 된 그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가 그러니까 집행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남은 거는 이제 8%인데 여기에 이제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 좀 금액이 좀 있어요. 예. 명시이월은 217억 5,325만 원이고 또 사고이월은 241억 9,150원 합치니까 뭐 2억입니다. 예. 9천만 원 정도면 이게 굉장히 많은 그래도 그 비율이잖아요. 예.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그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이제 2월 사업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그 명시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서 2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예, 그렇죠. 예. 사고 2월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집행이 이제 계약이 됐다가 못하고, 12월 30일까지 해계년도 동기위원 측에 의해서 12월 30일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이제 2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도비 매칭 사업이 뭐 11월 달에 그 마무리.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계약이 11월 달에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12월까지 사업을 맞춰가지고 12월 30일까지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월을 시켜서 2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시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그 용역 기간이 중지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사업이 연장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저희 뭐 그렇다고 이제 저희 국제문화국에서는 이 2월 사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 2월 사업에 있어서 뭐 저희 뭐 계속 비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2월 사업을 그렇죠. 최소한으로 하려고 예, 최소한 노력은 줄여야 되는데 예, 노력은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제문화국 사업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시급함이라든가 어떤 속도를 내야 될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 예. 국제문화국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어떤 그렇죠. 예. 그 조언으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국제문화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5% 예. 05% 되는데 국가 예산은 문화관광 예산이 1%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예산이 국제문화국 예산이 한 6% 정도는 돼야 우리 시민한테 이거는 무형의 예산이거든요. 시민한테 그렇죠. 직접적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뭐 시설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시고 좀 지원해 주셔야 이 예산이 시민의 어떤 삶의 질과 시민의 어떤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어떤 뭐 발판이 되는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그 문화국 예산 진짜 저희들이 아끼면 안 된다는 걸 저희들도 예, 알아요. 고맙습니다. 예산 투여를 많이 해서 예. 빨리 58만 대도시 앞으로
100만 대도시 진입하는데 특례 도시로 되려면 문화관광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명시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좀 있어서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이걸 유효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예.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위원님, 예. 예, 지적에 대해서 감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교류과 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주한미군 평택 이전 아카이브 구축 해가지고 1억 5,060만 원. 이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 지출이 1억 13만 원이 되고 지금 이게 잔액이 4,386만 원이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4,386만 원이 이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예. 법이요? 예, 예. 네, 이거 추가 설명을 드리.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예. 예. 본래는 이게 그 2020년도 예. 그 사업비 예산이고요. 예, 20년도. 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명시 2월이 됐던 건인데, 예. 이게 그 21년도에 그 조달이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예. 할 수 없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상당히 그 복잡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던 와중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작년도 말일쯤이라 결국 이제 그 저희가 이걸 조달로 구입을 하려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던 단계에 예. 결과적으로 12월 말에 이게 용역이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결국 1월 달에 최종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사업비 그가 사고 이월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고 이월이 됐는데 올해 2022년도 이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예, 금년도에 1월 달에 1월 달에. 예,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페이지에 우도시 교류 우리가 그 여기 지금 국제 지원 사업 분담금 납부라고 해가지고 이게 1,25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서 1,250만 원이 이게 납부가 됐는데 이게 분담금 납부처라는 게 이게 저기 납부처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예. 그러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하고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입돼 있는 그 협의회인데요. 예. 협의회? 예, 예. 예. 이 중에 이제 여기에 국제화 지역 사업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분담금 그 자치단체 분담금인데 예. 예.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1,250만 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만 이상. 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1,25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예, 예.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 그러면 이건 뭐 매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몇 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내고 마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2010년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납부액이 시작한 건인데요. 예. 매년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학자금 그래서 4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출도 이제 됐고요. 근데 일본하고 지금 우리 아오모리하고 교류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뭐 교류를 앞으로는 안 는다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예.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지금 현재는 그 교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하고는. 몇 년 전에 예.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 이제 일본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 우호 교류를 어느 정도는 잠정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와서 조금 그 이제 풀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아마
입국을 허가를 해주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자체도 1학기는 지원을 못 해줬고 예, 이게 2학기예요? 2학기만 해줬던 상황입니다. 이게 어차피 그 오래전에 이제 1990년도 초에 아오모리하고 우리가 자매를 맺어서 저는 아오모리도 갔다 와봤고 요 교환 학생하고도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저희가 갔을 때 통역이면 뭐 이런 거를 다 교환 학생들이 이렇게 다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일본 반일 감정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이런 교류가 끊어진다고 하면 지금이야 당장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던 일인데 이런 거를 중단을 하지 않고 어차피 교환 학생끼리 이렇게 교환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 있던 학생이 또 여기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면 그걸 지원해주고 우리 한국 학생이 또 일본에 가면 해서 거기서 취업까지 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지금 한일 감정이 앞서서 별로 관계가 좋진 않지만 서로 이제 우호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런 일들 맺었던 일들은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인천 공항에서 아오모리까지 직항도 아마 이게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은 중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던 일이니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 29페이지에도 보면 우호도시 협력해가지고 이게 9천만 원은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땅기시하고 이게 예.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요? 땅기시하고는? 이게 지금 뭐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그 사업 대상지가 예. 도시 내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전에 불용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 땀기시하고는 계속 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평택시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하고 뭐 이게 이제 우호 교류도 좋지만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우호를 맺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경제적 도움이라든가 뭐 청소년 문화라든가 어떤 시민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시는 안 되고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맺을 수 있는 우호 관계 되는 이런 위로는 우호 관계는 좀 맺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끼리 관계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그럼요. 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저는 이제 몽골을 한번 토바이마. 이렇게 다녀왔는데 도서관을 저희가 이제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이제 거기 준공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뿌듯했고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거기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우리 배다리 저수지에 있는 배다리 도서관 못지않게 리모델링을 그렇게 잘해놓고 전국에 있는 그 나라 국민이 다 거기를 답사하러 오는 대상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조그만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큰 그 모양새를 갖춰서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성립해놔서 저희들이 진짜 마음이 뿌듯한 느낌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호 관계는 좀 맺었으면 하고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 국가문화재 보존 전승지원 금액인데 이 금액이 이제 6억 5,160만 원에서 전액 6억 5,160만 원이 이제 그 지출된 금액인데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하명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 전통문화 전승해가지고 평택 우리 농악이라든가 평택 민요 보존회 이런 게 저희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되고 우리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외국인 공연도 나가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한간에
이게 민요 보존회라든가 평택 농협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원간이라든가 단원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뭐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각자 호소문이 발송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를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 예산을 배정을 해도 이게 예산 쓰는 과정이 있고 우리 평택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 간의 그 어떤 갈등 해소가 되고 그 서로 그 단원들 간의 뭐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해소가 돼서 평택시가 좀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간에서는 뭐 회원도 아닌 회원이 등록이 됐다는 등 뭐 여기 사람도 아닌데 등록이 됐다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갈등 해소하는 데는 나몰라라 하시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서 갈등 해소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관인데요. 그 밑에 보면 통합문화예술관광 이용권이라고 해서 13억 8,07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출이 또 13억 8,070만 원이 또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사업은 예. 그 저희가 이제 만 6세 이상의 기초 예. 수급자나 그 차상위 계층 분들 중에 예. 본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예, 그 1년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에 본인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금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예, 예.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문화 그 쓰실 수 있는 건데 그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서점이나 공연, 영화 뭐 이런 뭐 사진관, 박물관 이런 데서 쓰실 수 있고요. 체육은 이제 스포츠 학원이나 용품 샵이나 예. 예를 들자면 자전거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여행에 필요한 어떤 기차나 고속버스, 캠핑장, 그리고 숙박시설 이런 데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수급자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요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이제 국비가 69%고요. 예. 도비가 5%, 시비가 26%입니다. 지금 그 우리 예술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게 카드 발급 횟수가 13,860명이기 때문에 13,860명이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13,86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카드로 해서 바우처 카드를 이렇게 해서 제공해 바우처로 주는 건가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문화 바우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네요. 이게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아이들이 어디 뭐 좀 관람도 하고 뭐 쓸 수도 있는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앞으로 많이 육성 좀 했으면 좋겠네요. 실질적으로 예.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예. 통합문화 이용권만이 아니고 예, 예. 각종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음. 이거를 다 도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예산서에 다 뽑아낸다고 하면 엄청난 이게 혜택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될 이게 국비나 도비 매칭이 될 경우에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니까 이게 가능해서 다 매칭을 100% 받아서 수용을 하는 거지 예.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 그렇죠. 매칭 사업이 있고 시비 단독 사업이 있는데 그 다 매칭을 해서 우리 평택시는 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좀 그렇죠.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도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국도비를 좀 많이 좀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도 육성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저쪽에 이제 원정리 쪽에 우리 그 깨달음 체험관이 있는 수도사라고 있죠. 예,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장 탐방 때도 한번 가보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을 보니까 무슨 이제 3억 이상 넘게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저희 그 사찰 음식도 할 수 있고 원효 대사 그 깨달은 관도 체험관도 있고 이제 이래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가보고 좋은데 단지 거기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원효 대사가 뭐 이렇게 피곤해서 쓰러져 있다가 거기에서 물을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해골이었다. 이제 그래서 해골물 체험관이 이제 굉장히 더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현장 다 합사가고 탐방 갔을 때는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명맥은 원효대사 그 해골물 체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광화해서 우리들 아이들 교육적으로 그런 시험했던 먹었던 의무를 이걸 상징을 해서 재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그 아이들 체험 그 시찰 그 코스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없던데 지금은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있나요 이게? 네. 그 원효대사 체험관은 이제 1월 1일자로 예.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현재 체험관은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를 위해서 많이 우리 평택시에서도 애를 쓰고 예산도 투여를 해드리고 지금 이러는데 여기 뭐 배수로 공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에는 뭐 유명한 사찰도 별로 없고 이제 이러는데 여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전통 저기 사찰 음식 그 전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다양화할 수 있는 어떤 코스가 있어서 이것도 상품화해서 진짜 그 아이들 체험관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시티 투어 코스 정기 코스로 예. 이렇게 해서 수도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티 코스 예, 예, 예. 잘 됐네요. 거기 가려면 교통편도 별로 안 좋고 진짜 시민들이 거기 가려면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못 가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하여튼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티 투어가 있네요. 우리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우리 평택시 시티 투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7,547만 원 예산이 이제 투여가 됐는데 지금 이 시티 투어 관광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작년, 재작년은 거의 운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예. 현재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일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투어를 하게 되면 평택시 우리 관광과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나요? 현재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문화원에 위탁을 해놓고 있고요. 문화원. 예, 예,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접속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가 관광 그 우리 시티 투어 그 코스가 어떻게 되죠? 현재 남부 코스, 뭐 북부 코스, 서부 코스 이렇게 정기 코스가 있고요. 네. 별도로 또 단체로 원하면은 정기 코스 이외에 본인들이 원하는 코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광 저기 해설사들 다 이렇게 같이 네, 계신 탑승합니다. 거죠? 예, 예. 참 이게 우리 평택이 뭐 가볼 데가 없다고 하는데 가볼 데 많은 것 같아요. 북부 지역에 만기사로 해서 진이천 유원지로 해서 저기 요새는 어사 방문수, 삼봉 대전, K55, K6, 또 이대원 장군묘, 해군 이암대 뭐 이렇게 평택항 여러 가지 조건 안정기로 해서 객사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코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기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저희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과나 문화예술과가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도 있었으면 투여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평택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정년 퇴임이 올해인가요? 올해 말이신가요?
아마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상임위 오늘 마지막입니다. 상임위 다음 저 10월 말일자로 퇴직이지만 10월 달에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될 때는 상임위에서 답변 드리는 거는 아마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요. 아이고 그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그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 측정기 철거 용역 750만 원, 761만 원 쓰셨네요. 이게 철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군용항공기 소음진동 자동 측정기? 예, 예, 저희가 그 소음 관계가 저희 평택시가 이제 유난히 좀 상당히 그 시끄러운 편인데요. 소음 항공기에 대한 그 소음 측정이 저희가 17군데가 있습니다. 17개소. 그래서 이거를 그 어쨌든 국방부에서도 지금의 소음 항공기보다도 더 측정이 그 성능이 좋은 이런 것으로 그 교체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재작년도 2년 전에 설치했던 이런 소음 항공기 측정은 사실 그 문제가 많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이런 그 항공기 소음 항공기 측정 기계보다는 좀 더 나은 거로 아마 그 교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모두 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 새로운 신모델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철거 용역을 했다는 예, 말씀이네요. 예. 국방부에서 22년부터 전국에 있는 지금 기존대에 설치된 시설을 이게 이제 군소 모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뭐 측정 방식에 어떨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이거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거를 그 설치를 해서 측정 방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일괄적으로 철거할 겁니다. 예. 지금 그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그 국방부에서 업무 처리 군소 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지금 보상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99.9% 거의 100%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 같은 아파트 단지라 그래도 일부의 동이 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참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등고선을 그려서 그 1, 2, 3종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희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행정구역 단위로 그거를 포함시킨지. 그런데 이제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위에서 확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방부로 건의를 하고 국방부 장관 면담 요구를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국방부 장관 면담 건의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뭐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단순히 이 군소음법에 의해서 그 소음에 대한 보상만 하면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당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희는 진짜 엄청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전 어떻든 간에 금년에 보상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상이 뭐 거의 그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이사를 갔다든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고요. 거의 지금 여기 관내에 거주를 한다든지 그런 그 지급 대상자는 거의 100% 지급 다 완료했습니다. 거의 100%. 예.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계 모호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정리해서 국방부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속 그걸 저희가 수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예, 있는 걸로 계속 알고 있는데 계속 좀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어차피 이게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도 가능하면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억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인데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제외되고 빌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국방부에서 좀 참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26페이지입니다. 할로윈 축제 도비 사업인데 이게 집행전액이 한 6,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남은 거죠? 6,800. 그 다른 보니까 다른 행사들은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로윈 축제만 조금 그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1년도 당시에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할로윈 축제도 전면 금지할 수는 없고 해서 그 콘테스트하고 특별 공연 위주로만 했고 나머지는 잠정 보류를 했거나 취소한 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부 축소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태원 할로윈 축제 같으면 이태원을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 신장동이라든지 팽성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이전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뭐 여기 지금 평택으로 이제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여기 맞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 지금 우리 그 김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 그때 너무 코로나 성수기 때문에 모든 사업 모든 거를 막 다 거의 제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집행량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할로윈 축제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를 좀 확장해가지고 지역을 좀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게 저희가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거의 1년 내내 지금 이루어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관심만 좀 갖게 되면은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 확인만 하면은 거의 1년 내내 무료로 아니면은 실비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할로윈 축제라든지 뭐 한미 문화 관련 축제라든지 주한미군 관련 뭐 이런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시민과 함께 그리고 우리 뭐 진짜 우리 한국 평택 같은 경우는 동북아의 안보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을 항상 그 기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준비해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축제를 하겠습니다. 좀 만들어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가 39페이지, 네, 39페이지 여기 지금 코로나 그 종교시설 방역 물품 긴급 지원해가지고 마스크 1,000매 252개소 1억 2,600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있고 또 그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또 252개소 지급했어요. 마스크 1,000매 6,400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좀 이게 서로 상이하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그 마스크 1,000매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500매 더하기 자동 체열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저희가 이제 마스크하고 자동 체열기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마스크가 조금 이제 저희가 여유분이 있어서 그걸 합산을 해서 좀 드리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이제 절약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이제 마스크 1,000매하고 그 공기 청정기를 이제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그 마스크는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많이 이제 상반기를 준용을 해서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실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마스크보다는 이제 공기 청정기를 더 많이 선호를 하셔서 마스크는 조금 이제 개소수가 줄어든 거고요. 당시 이제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조사를 하고 또 선호하는 이제 모델을 한 5개 정도를 잡았었는데 평균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예상 신청을 하고 신청 조사를 하고 제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그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70만 원의 거의 반값인 가격에 그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하는 바람에 한 30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좀 금액이 많이 좀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신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예, 예. 하면서 저희가 시장 조사 해보니까 대략 네. 이 공시천지가 70만 원 정도가 그 구입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물품 입찰을 하면 일반적으로 최저 최저가, 입찰이거든요. 네.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당 30만 3,750원으로 이제 네. 이게 입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가 반값도 정도로 안 이제 되게 하다 지금 보니까 단체가 예산이 이제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이빙 된 거죠. 네, 절감이 된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 마스크를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마스크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 나중에는 마스크보다는 체열기라든지 뭐 이런 공기청정기를 지급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런 거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이런 가격이 좀 뭐 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좀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잘 받으셔가지고 시장 조사를 할 때 시장 조사를 잘 예.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할 때 이제 몇 군데서 이거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거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뭐 여러 개 업체를 받아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의 평균이. 예산 책정을 해야 되겠다라 해서 이제 예산 책정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 이거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그 해외과 같은 데서 큰 건에 대해서 붙일 때는 물품 붙일 때는 51%에도 들어오는 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몇 억짜리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잘 편성하실 때 좀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종교 시설이 이게 좀 252개소가 전체 우리 평택시 종교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저희 종교 시설은 지금 전체는 한 755개 정도입니다. 755개. 근데 이제 개신교가 한 네. 662개 정도 되고요. 네. 불교가 42개소, 그리고 천주교가 17개소, 그 기도원도 9개소 있고요.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신천지도 3개소가 있습니다. 네. 기타 이제 22개소가 있는데 그렇다고 개신교라 가지고 전부 660개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종단에 반드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개신교, 종단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은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이런 종교 시설에 지급을 할 때는 그 연합회 쪽 개인적으로 그 종교 시설을 다 통보를 하지만 연합회 쪽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누락자가 없이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252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안 때문에 받겠다. 이런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원 의도는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지금 뭐 755개에서 250개면은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수만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소규모지만 그래도 이런 데도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되는 데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그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가 89억에 집행자락이 34억인데 이거 국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국비는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일단 반납을 했다. 저희가 이 예술전당이 850억입니다. 당초 출발이 850은 750억이 국비고요. 51억이 도비, 51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852억 출발이 750억이 출발했기 때문에 750억의 국비는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까지 당연히 이 750억을 다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문체부에서 받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반납을 하고 익년도에 필요한 만큼 다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터프하기 공사가 이제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26년 지금 26년으로 돼 있지만은 저희가 당초에는 25년 말까지 이제 완공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25년 말 또는 26년 초까지는 완공을 해서 명실상부한 진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술전당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그 750억은 확정이 된 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지금 이제 이 예술전당 이거 공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죠? 지금 이게 처음 1,154억 정도 됩니다. 1,154억에 처음에 한 800억 정도 뭐 예, 800. 예. 그 이후로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예, 저희도 평택에서 이 진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진짜 우리 평택시 예술전당이 평택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가
71페이지 알파 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연구 사업 해가지고 용역을 보조금 지급을 1,200 하셨네요. 이건 이제 알파 탄약고 지금 이전에 대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이 알파탄약고 어떻든 간에 뭐 저희가 돌려받을 땅이 알파탄약고도 돌려받아야 되고 CPS 훈련장도 돌려받아야 되고 권총사육장 돌려받아야 되고 지금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는 그 뭐 미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그거를 뭐 당장 뭐 요구를 해서 될 사항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LH하고 국방부하고 저희 그 한미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알파 탄약고 이전이 빨리 돼야지 지금 뭐 좀 고덕 신도시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빨리 될 텐데. 저희가 이 알파탄약고는 84,000평 정도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84,000평 중에서 그 반은 한 42,000평 정도는 LH에서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 42,000평에 대해서는 그 원형 그대로 저희가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시민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그 구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지금 연구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체육진흥과 77페이지 여기 그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일반 생활, 뭐 어르신 생활, 유소년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이런 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 나가서 네. 체육 그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활 체조라든지 아니면 뭐 어르신의 건강 체조라든지 뭐 이런 걸 가서 현장에서 가서 지도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저 노인회관이라든가 예, 이런 데 뭐 가서 병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방문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86페이지) 그 평택시민체육대회 뭐 종목별대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다 지금 집행을 못 하신 거잖아요. 잔액에서 뭐 100% 다 남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 체육대회라 각종 이게 이제 단체장 그 종목별 단체장들이 그 하는 종목별 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기도 있고 의장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거의 뭐 20년, 21년도에는 거의 이제 뭐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런 거 좀 예상하고 좀 이렇게 추경 때나 마지막 때 예산 딴 데로 좀 쓰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종식 시기를 네, 누구도 예측을 예측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그럼 내년도에 모든 예산을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코로나가 뭐 갑자기 종식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추경 때나 이때쯤이면 좀 예측이 됐을 것 예, 같은데. 그러면은 예, 전 저희가 그렇게 이제 좀 마지막 추경 아쉬움이 때는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예. 순세경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희배 국장님 그동안 평택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고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데 대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국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만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이은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철랑 도시재산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정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9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83%인 41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제2차, 제227차 제2회 정례에서 명시유월 등은 76억 1,000만 원은 2월 승인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0년 5%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2021년도는 한 예산액 대비 1%인 4억 7,800만 원으로 집행을 잘했다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도 10월 28일부로 정년퇴직하신다고. 네. 그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계획과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지금 명시월이 한 112억 6천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그 국토부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요. 본 예산에 쓰지를 않고 이제 2회 추경에 서서 이제 예산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2월이 된 거고요. 그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공모된 이후에 이제 성립전 예산 쓰고 이제 본 예산 쓰고 하는 바람에 그 기간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월 명시월이 된 거고요. 금년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전액 다 집행이 완료 예정입니다. 예. 아, 그러면 금년 10월 말 11월 달이면 준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끝나는 겁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37억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총 사업비였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38페이지 지금 가곡지구하고 팽성, 소사, 사지구,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들 이제 계속 비율이 됐는데 지금 이 가곡지구 같은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곡지구 현재 올해 6월에 구역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됩니다. 건교부에. 그리고 현재 그 환경유역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나온 거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략 환경영향 평가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방지 방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용역하고 있습니다. 네. 별 문제는 없겠죠. 이게 예. 계속 가곡지구가 여러 번 이제 문제가 있었었는데 네, 진행하는 데는 현재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잘 진행해서 빨리 이 도시개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그 도시재생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비 8억 9천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거는 그 안정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네. 지하 2층에 주차장을 지하 2층, 1층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도시공사에 위탁줘서 도시공사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30%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요? 예.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그 서정 아니 이게 아니구나. 51페이지 서정리역 도시재생 그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해가지고 서정리역 55번 길 관련해서 이때 그 명시열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다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올해? 요거 서정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네. 요건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진행되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공모가 진행이 안 됐고요. 네. 공모하기 전에 소규모 연구 개발이나 일반 운영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를 미리 조그만 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국토부 공모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년 정도에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도 지금 그 서정리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경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좀 민원들이 많던데 여기도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서 그쪽에 뭐 CCTV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마무리해서 그쪽 그 경계되는 이쪽 부분하고 그쪽 그 55길 서정역 저 시장 쪽 말고 반대편 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 그 여러 가지 그 좀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런 좀 노후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좀 뭐 어떤 그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들이 바운다리를 정해서요. 예. 공모를 위주로 하고 공모 제외지는 추후에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로 다른 쪽에서 검토를 예,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쪽도 그 전통시장 주변에 그 관련돼서 이제 좀 뭐랄까 특색이 있는 건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그 샛들마을 사업 같은데요. 여기 보면 계속비로 안전 확보 시설 설치라고 해서 5억 2천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안전 확보 시설이라는 게 어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센터나 주변에 들어가면 통학 안심거리 그런 걸 지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샛들 사업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19년도에 시작해서 예. 22년도까지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4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그럼 내년 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쪽도 아주 취약적인 동네잖아요, 도시. 굉장히 좀 낙후돼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쪽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가 계속 2월이 계속 비율로 된 게 많은데요. 이거 왜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는 용역하다 보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조금 1년 이상, 그러니까 뭐 1년 반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은 이게 어떤 이런 지금 용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셋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그 역량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이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68페이지 마을회관 건립해가지고 1억 7천 지출했고 1억 7천 2월 됐는데 네. 이게 이제 2개소를 한 거죠? 네. 예. 지금 이 마을회관 건립 이런 개축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 이제 도시 지역에. 근데 예산이 너무 이 1년에 2개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그 매년 한 6개소에 뭐 4개소에서 6개소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2001년도에 이제 그 예산 편성을 그 다른 이제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신축하는 2개소만 선정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21년도만 네. 이렇게 특이하게 2개소만 하고 보통은 6개, 4개에서 6개? 예, 정도 저희는 하신다고요?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산 사정상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마을회관. 네, 매년 한 6개소 정도 매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네. 다 이렇게 해드리진 못하고 네. 최대한 이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신청 들어오면 이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없는 데부터 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세우셔가지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마을회관 관련해서 또 이게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고 전부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예, 대부분 마을회관을 져서 예. 준공 이후에 이제 1층은 경로당으로 쓰시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십니다. 근데 이게 또 허가 부서가 또 관련 부서가 틀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증축은 노인정은 되는데 마을회관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호 협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민원 해결 여러 가지 이제 인원들이 노인 그 경로당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올 거긴 한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좀 잘 협력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가 74페이지인데요. 그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해가지고 집행자금이 4,700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게 몇 군데 한 거죠? 49개 단지 지원됐습니다. 49개 단지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도비 뭐 10일 이거는 전에 다 전액 10입니다. 전액 10인가요? 예.
이 잔액이 좀 남은 이유?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정산 후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쪽도 좀 굉장히 이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많습니다. 많죠. 보통 한 해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한 신청 단지는 한 60개 단지 정도 됩니다. 60개 예산은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되는데 이제 책정된 예산이 27억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정해서 먼저 급한 데 먼저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 항목이 있어가지고요. 예, 신청을 받으면 평가 항목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별로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좀 예산 증액이 좀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게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그 민원 그런 공동주택 민원인들 요구를 좀 반영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이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요거는 이제 도비가 한 20% 지원드리는 사업이 매칭 사업입니다. 2대 8로. 2대 8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소규모 단지, 의무적 관리 대상 아닌 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또 아까 위에 전번에 말씀하셨던 그 지원 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지원? 여기는 소규모 단지는 8개 단지 지원되어 있습니다. 8개 단지요? 예, 예. 이쪽도 요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똑같죠. 똑같은 비슷합니다. 상황이겠죠. 이쪽에 좀 민원도 많더라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저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빌라들 이런 데들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1페이지 그 토지정보과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이 명시화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지적 제조 사업은 이제 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이제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사업 시작이 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이제 그 측량을 하고 나서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면적이 감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조정금을 내주고 이제 증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세입으로 이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먼저 이제 조정금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세웠던 건데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명시 2월 금액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근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징수하는 데도 그렇고 납기 저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명시 2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다 집행이 다 됐겠네요, 올해. 올해는 이제 일부 지금 한 5억 5천 정도 지금 지급이 됐고요. 예. 이제 지금 연말에도 그렇고 1월 달에도 이제 계속 지출이 됩니다. 일단. 1월까지요? 예. 그럼 또 4개월 돼서 또 넘어가겠네, 나머지.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 지적 불부합이니까 어디는 남고 어디는 줄으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한 70%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금액의 70%? 예,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징수해야 될 금액에 대해. 예. 왜냐하면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래 증감이 생긴다 가지고 줄어드는 금액하고 늘어나는 금액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감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금액의 한 70%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가 되는 게. 70% 정도가 징수돼 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지적 제조사 사업에 그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측량을 이제 지금 현재 현장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하고 측량을 하려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서 측량을 못하는 지역을 이제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네. 여기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한 216개 지구 정도. 216개 주고요? 예, 268개 지구. 268개. 예,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예. 그 지적 제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가 전체 우리나라 이제
국가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또 계속 2030까지 계속 하겠네요. 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거의 예, 비슷하게? 예. 이건 뭐 전액 12죠? 12 사업이죠? 요거 아무래도 조정금은 시- 10이고 예. 이제 그 측량하는데 측량 비용 네. 그거는 전부 국비로 이제 측량 비용 국비로 지원하고 예. 요 조정금은 10이고. 예. 요거는 내주고 또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는 없습니다. 소비되는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일단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 494억 246만 원에서 지출액이 413억 1,355만 원, 뭐 집행 잔액을 보니까 4억 7,834만 원 정도니까 이게 볼 1%를 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5%대인데 이거를 집행 잔액을 거의 다 집행하신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월 금액이 계속 보니까 한 15%를 정도 되던데 2월 금액은 명시월이나 사고월이나 계속부 2월은 이거 뭐 건축을 함에 있어서의 그 2월이 되는 거 금액이죠. 이건 다 집행이 다 된 건가요? 28페이지, 23페이지. 좀 전에 그 도시계획과장이 또 설명했지만 도시계획과가 이제 명시율이 한 26% 정도 되고 토지정보과가 22% 이게 사업의 연체별 사업으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이해 추경 때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사고 그 명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거의 추진되거나 거의 많이 완공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생과 여기 보면 안중지역 도시재생 너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 국비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 재생사업을 어떤 주로 어느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안중 지역은 현재 그 국토부 공모는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엊그저께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 공모하기 전에 예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고요. 1억 한 5천 정도 투입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뭐 용역 컨설팅 같은 걸 하고 난 나머지는 다 국비 반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요. 이게 여기 건축사 보면은 일반 보전금에서 건축사 현장 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예. 이 건축사는 뭐 이 금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건축사 현장 조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애초에 인원이나 금액이 정해져 갖고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 건축사 현장 조사 이제 비용은요. 건축 허가가 나가면 건축 허가에 따른 현장 조사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 건은 이제 건축 허가에 그 허가 건수나 그 또 건축사가 또 저희가 이제 보내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신청을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년에 비해 이제 저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거 이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 잔액? 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여기 보면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도비인데요. 네. 단속 인건비인데 단속은 저기 우리 뭐 롯개소나 어디 주로 농지를 하는데 단속은 어떤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도비하고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
그 읍면동에 단속원을 한 명씩 채용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농지 불법 행위를 이제 적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일용 인부인 이제 쓴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 저기 단속이 많이 돼요? 그 예, 적발이 돼서 좀 시정도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농지에서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농지에 이제 뭐 용도에 맞지 않게 쓰신다든가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받고 그 해당 이제 농업용 시설로 써야 되는데 그 타용도로 쓰신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버섯 재배사를 뭐 창고로 쓰신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해갖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시정 조치를 내리고 나면 네. 그 이외에도 사후 관리가 되나요? 다시 한번 뭐 재검사를 하든지. 이제 시정 완료가 되면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 처리를 하고요. 다시 이제 위반하지 다시 또 적발이 되는 거죠, 위반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마을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죠? 저희 평택의 전체? 저희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마을인가요? 아니, 마을로 따지지는 않고요. 사업부. 그러니까 7개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도시재생대학에서 총 수료한 인원은 몇 명이죠? 지금 현재까지? 그거는 별도로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도시대학에서 수료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묻고 그 싶습니다. 도시대상 대학에서 수료를 하면 그 주민협의체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협의체에 등록되면 그 협의체에서 협의체 회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쭉 그렇게 해서 그 협의체의 이런 그 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의 어떤 기초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육 후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대생 사업으로 지금 7개 중에 밑에 보니까 1억짜리가 그 국토비로 해가지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죠? 예? 46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건 소규모 공모사업 보조금인데요. 네네. 요거는 그 저희들이 그 각 마을마다 현재 그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 한 20개소 정도 했습니다. (20개) 마을의 사업비가 1억이라는 말씀인가요? 공모를 해서? 한 개소당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20개 마을에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1억을 국토비에서 보조를 해서 20개. 요거는 10입니다. 네? 요거는 소규모 공모 사업은 10이 1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10이 100% 해서 지금 몇 개의 공모가 조금 전에 20개소 했습니다. 20배소의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 20개의 그 공모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현장 답사해보고 난 후에 그 어떠셨는지요? 저희들이 그 쉽게 생각하면은 큰 농부지 어울림 센터라 그래서 요리 교육이나 요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그 전시회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 소규모 공모를 주민들한테 받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 재생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한 곳에 500만 원이니까. 그럼 이제 단일 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20개 중에서도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해서 좋은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은 좀 피드백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이나 대책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돼 있고 연차별적으로 1억씩 계속 세워서 작년에도 마무리했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사업들은 이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마을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 마을별로의 그 사업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해보면요 주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 겁니다. 토지정보과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명판을 현재 그 교체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모하고 했던 거 내년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지금 이제 공모 단계는 이제 9월 18일까지 이제 끝났고요. 10월 그리고 지금 공모는 지금 그 모양 선정하는 거는 그거를 지금 그 내용은 다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설치할 거는 이제 한 지역으로 해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자율형 도로명판으로 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일개 지역을 일부만 이제 예산 맞춰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 명판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저기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공모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왔다 하는 상태까지만 결과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선정한 건 아니고요 아직.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명 명판이 획일적으로 그 파란색 집 모양으로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을 텐데요. 지금 파란색 바탕으로 된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색이 바라고 햇빛에 저기 해가지고 이게 들뜨더라고요. 이게 저기가 그래가지고 그 글씨가 아예 보이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교체하는 걸로 자율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택을 해서 그런 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 지방별로 이제 이게 자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이제 항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자율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제 서초구 같은 데는 이제 한 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선정은 안 됐지만 디자인이 타 지역이나 잘 돼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샘플링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교수분들이나 디자인분들 함께 다 우리가 모여서 한번 바꿔놓으면은 지금처럼 10년 이상 또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그거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택만에 특화된 어떤 도로 명판을 잘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주 과장, 저희가 그 건축 철거를 할 때 네. 그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철거할 때. 감리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틀 전에 그 법원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평려구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으로다가 아마 모델하우스 건물인지 그거를 철거를 하는데 그 주변에 그 비산먼지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시설 없이 그냥 위에서 그 장비 그 소형 장비 브레카로다가 막 터뜨리고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기 횡단보도 그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반대편 도로로 건너가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예, 그 해체 허가나 이제 신고 기준이 네. 8월 4일자부터 이제 법령이 좀 강화돼 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해체 허가가 들어오면 해체 계획서를 저희가 이제 건축위원회 전문가 심의까지 거쳐서 네. 그 해체 계획서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도록 이게 이제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해체 허가 심의가 들어온 건 아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많이 그렇게 강화돼서 현장이 좀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뭐 작은 규모의 그 시설 철거라도 기본적으로 안전 시설을 좀 갖춰놓고 공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물론 이제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에 뭐 그 저 건물 그냥 통째로 넘어가지고 철거에다 통째로 넘어가지고 그 버스로 덮쳐가지고 인명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를 예를 들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그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전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국장님?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 관련하고 토지 정보 지적 관리라든가 이런 그 대부분 규제사항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재생하는 일은 평택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시 재생 사업의 지금 전체 예산이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오고 많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세부 항목에서 도시 재생이라고 단어가 들어간 항목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도시 일반에게 예산으로 따지면 그 도시주택구 전체가 한 490억 정도 되는데 도시 재생 예산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거의 70% 이상이 그렇죠.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좀 전에 그 도시재생과장이 말씀했지만 각종 그 7개 사업지구에 도시재생 사업하는 게 대부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계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쓸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 틀을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어져 있어요. 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기획이라고 하면 열린 사고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 재생을 하면서 저희가 뭐 집을 고치고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폭넓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평택만의 색을 입히는 이런 어떤 도시재생 아니면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건축물도 하나의 관광사업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잡으신 부분이나. 건물을 지금 건축들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평택만의 색을 입힌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 어떤 예산을 지출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좀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네.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성과는 이제 그 경관 도시 디자인 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경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일정 건물 이상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경관 자문 대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놨고요. 저기 지난 하반기에 해놨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일정 규모가 있는 매스가 좀 큰 건물들은 경관 자문을 통해서 이제 그 건축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가를 하는데 이제 외부에 소문 나기를 이제 굉장히 평택시가 이제 경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국토부에서 한 그 국토대전에서 그 경관 부분에서 저희가 또 올해 또 수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해서 수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예. 이게 시민들이 피부로 아직은 못 느끼는 건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만 느끼시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게 75페이지를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도서 구입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300만 원 예산에서 50% 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이 도서 구입 항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이건 건설 활성화는 우리 이제 지역 건설업체 지원 차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지역업체 목록을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허가나 아니면 건축 허가가 나가면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럼 건축업자, 건설업자들을 위한 도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관련 공무원들이 이 평택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 뭐 갖고 있는 연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잡혀서 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아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서 삶의 질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됐고 대전에서 상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들의 항목들이 있는지요? 자, 앞으로 예산을 쓰실 때는 쓰시고 났을 때 결과를 말씀을 해주실 때는 자료를 좀 충분히 준비해 갖고 들어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택이 이제 굉장히 팽창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그 어느 지역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갖고 오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에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좁게 보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평택만의 색을 입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평택이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가 도시답고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이 조금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에 집중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32페이지 보시면 네. 그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을 통해서 2021년도에도 공무원 50명 교육 시켰고요. 네,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항목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디자인 표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지금 5,700만 원 주고 주셨어요. 이 용역 업체가 지금 이거 용역을 처음 주신 건가요? 이제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제 2014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네. 8년 만에 이제 새로 이제 5개 항목에 대해서 8년 만에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항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버스 승강장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재활용 시설이 좀 보기 안 좋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시설, 그런 재활용 시설 그리고 이제 공사장 가림막도 지금 우후죽순위로 막 들어오고 있어갖고 예, 공사장 가림막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여기 용역에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네. 부분도 좋지만 저는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